안녕하십니까, 성함이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꿀팁에 대해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환자분의 질환에 맞추어 해당 요양병원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식사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병실 포함 병원의 시설이나 주변 환경은 환자분이 계시기에 모자람이 없는지, 비용이 보호자분이 감당 가능한지, 간병사 관리, 의료진의 진료 전문성과 보호자의 소통, 계시는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대학병원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추천받은 요양병원들에 연락해보고 찾아가서 직접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의료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고르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중증의 환자분들이라면 관련과 전문의, 경험 있는 의료진과 관련 처치를 병원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약제,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양병원에 의료적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안 가도 되는 외부 진료나 응급실 전원을 가야 하고, 이는 보호자의 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의료대란 사태에서 응급실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요양병원 원내 처치가 잘 된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호자분들 댁에서 가까운 요양병원과 면회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다면 환자의 불안도 줄고 보호자의 걱정도 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너무 꼭 가까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가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의 의료 기능은 크게 나누자면 중환자 치료, 재활치료, 치매치료, 만성기 질환 유지치료 및 수술 회복치료, 투석치료, 암 재활치료 및 통합암치료, 호스피스 완화치료, 욕창치료, 감염환자 치료 등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각각의 가능한 의료적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병원에 미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별로 환자와 보호자가 중점을 줄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치료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환자 치료 영역은 폐렴 및 폐혈증 치료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알려져 있는 질환들로 진단 위에 엑스레이 촬영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한 진단의학적 검사들을 하고 필요시 코로나 검사나 독감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대부분 CT, MRI 등의 검사장을 드릴 수 없게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2010년 이전에 개원하여 상기 의료법이 생기기 전 들여놓은 극히 일부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영상 장비는 대부분 엑스레이로만 하게 됩니다. 일부 초음파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시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단의학적 검사의 경우 병원 내부적으로 임상 변호사 선생님과 검사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원내는 시행을 합니다. 치료는 의심 질환 및 의심 원인균에 맞추어 주사 항생제 등의 치료가 먼저 시행이 됩니다.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균을 알아보나 그 결과는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먼저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드물게 독감, 대상포진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사용 및 격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진균 감염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진균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의 경우 면역 저하자가 아니면 잘 걸리지도 않지만 진단 시 치료도 오래 걸리고 예후가 좋지 않은 비율도 높습니다. 더 진행되어 폐혈성 쇼크,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보이게 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급성기 병원에 전원을 권유받으며 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혈성 쇼크의 경우 도파민 등의 승합제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심전도 모니터, 산소요법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환자의 경우 산소요법과 동시에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연명치료 원치 않는 경우 고유량 비강 캐뉼라요법, 하이플로 나살 캐뉼라를 하는데요. 치료가 일부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혈성 쇼크나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환자까지 진행된 경우나 기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말초혈관에서 정맥 주사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말초삽입 중심정맥관 PRCC라고 하는데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렴, 폐혈증 악화 시 빈혈,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잇따금 발생합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요양병원의 중환자 치료에 대해서 보실 때 감염 발생 시 충분한 균병 검사가 시행하는지, 임상격리실과 임상격리사가 있는지, 수혈이 가능한지, 항바이러스제와 항진균제 등의 치료도 가능한지, 승합제
압제, 인공호흡기, 고유량 비강 캐뉼라 요법 등의 치료가 가능한지, 중환자실 또는 준중환자실의 유무 및 격리 환자를 위한 1인실이 있는지,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 가능 여부 및 이를 위한 초음파 시설이 있는지, 중환자 치료를 위한 경험 있는 의사 및 간호사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건 의사와 환자 모두 믿을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예후 관련 통계 지표이겠으나 아직까진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요양병협회 등에서 만들어진 통계제는 없으니 이런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